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또 가장 치열했던 복수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000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디를 가나 외모로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쁜 얼굴 덕분에 이득을 본 적도 많았지만 그만큼 시샘과 질투를 견디는 것도 제 숙명이었죠. 하지만 직장에서 만난 그 여자, 최이나 팀장만큼 지독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노처녀 상사였는데 독한 성격만큼이나 외모도 참 볼품이 없었어요. 찢어진 눈매에 항상 심술이 가득 찬 입술, 그리고 성격만큼이나 뾰족한 목소리까지. 그녀는 제가 입사한 첫날부터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수진 씨는 얼굴 믿고 회사 들어왔나 봐요. 이 기획안 꼬락서니 좀 보세요. 여기가 무슨 모델 에이전시인 줄 알아요? 최 팀장은 제 화장이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일처리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이었고 어렵게 들어온 대기업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최 팀장이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 옆에 앉아 있는 남자가 너무나도 완벽했거든요. 훤칠한 키에 지적인 안경,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까지. 최 팀장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마치 연예인 같은 외모의 소유자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최 팀장의 남편, 민석 씨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건축가였고 지방까지 완벽한, 그야말로 모든 여자가 꿈꾸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남자는 왜 저런 여자랑 살고 있을까? 왜 저런 악독한 여자에게 저런 과분한 남자가 곁에 있는 걸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특히 최 팀장이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제 오기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최 팀장은 제가 조금이라도 예쁘게 꾸미고 오는 날에는 동료들 앞에서 성희롱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어요. 수진 씨는 밤에 어디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번들거려요? 남자 꼬시러 회사 오나 봐? 그날 밤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뺏어주겠어. 당신이 나를 짓밟은 만큼 당신의 자부심인 그 남편을 내 남자로 만들겠다고 말이죠.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저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저는 민석 씨가 자주 간다는 집 근처의 바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주말 저녁이면 가끔 혼자 와인 한 잔을 즐기곤 했죠. 저는 그가 좋아한다는 빈티지 와인에 대해 공부했고 그가 좋아할 만한 우아하고 지적인 스타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저는 민석 씨 옆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와인은 가끔 너무 쓸 때가 있죠?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민석 씨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최 팀장의 히스테리는 집에서도 여전했나 보더군요. 그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남편에게 쏟아부으며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처음 보는 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멋진 분이 그런 대우를 받다니 믿기지 않네요. 제 위로에 민석 씨는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최 팀장이 회사에서 저에게 업무 폭탄을 던지고 퇴근하지 못하게 막을 때마다 저는 몰래 민석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석 씨, 오늘도 팀장님 때문에 야근하느라 저녁을 못 먹었네요. 너무 슬퍼요. 그러면 민석 씨는 회사 앞으로 몰래 찾아와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샌드위치를 전해주고 가곤 했습니다.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남자의 짜릿함과 자신을 이해해주는 예쁜 여자에 대한 동경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죠. 회사에서 최 팀장의 괴롭힘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 기획안을 도용해서 본인의 성과로 올리는가 하면 제가 거래처 직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을 보고는 근거 없는 스캔들을 퍼뜨려 저를 회사 내에서 고립시키려 했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그녀의 남편이 제품에서 그녀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으니까요. 민석 씨는 이제 최 팀장과의 잠자리조차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숨이 막혀요. 수진 씨 같은 사람을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죠. 최 팀장은 그날 자신의 완벽한 남편을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단점을 더 돋보이게 할 뿐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수수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제 미모를 가릴 수는 없었죠. 파티장에서 최 팀장은 남편의 팔짱을 꽉 끼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우리 남편이에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 맡아서 바쁜데 저 때문에 시간 내서 왔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민석 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민석 씨는 최 팀장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예상대로 민석 씨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민석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결정하세요. 저예요. 아니면 저 무식하고 못생긴 여자인가요? 저는 더 이상 숨어서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 단호한 태도에 민석 씨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 팀장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의 고함 소리에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 팀장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죠. 하지만 그 손을 막아선 것은 제가 아니라 민석 씨였습니다. 그만해. 당신 정말 구역질나. 이제 우리 끝이야. 민석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 팀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최 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주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팀장님, 남의 기획안 뺏는 건 쉬워도
남의 마음 얻는 건 참 어렵죠? 이제 팀장님 곁엔 아무도 없네요. 그 말은 최 팀장에게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결국 최 팀장은 그 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불륜 소문과 갑질 의혹까지 터지면서 그녀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죠. 그리고 민석 씨와는 진흙탕 싸움 끝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집도, 차도, 그리고 그 빛나던 남편도 이제 모두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민석 씨와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매일 아침 꽃을 사오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것처럼 대해줍니다. 최 팀장은 가끔 술에 취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소동을 피우기도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초라하게 늙어가는 질투에 눈먼 불쌍한 여자일 뿐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괴롭힐 때는 그 대가가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한 번쯤 생각했어야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가진 것이 모래성처럼 약하다면 더욱 조심했어야죠. 저는 제 아름다움을 무기로 썼고 그녀의 사악함을 방패로 삼아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길었죠? 하지만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민석 씨와의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 팀장의 처절한 몰락 과정도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앞선 이야기를 듣고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후가 걱정된다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영화처럼 끝났습니다. 하고 자막이 올라가며 행복하게 마무리되지는 않더라고요. 최 팀장, 아니 이제는 직함도 잃었으니 최이나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그 여자의 몰락은 제 승리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민석 씨와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원래 살던 집은 최이나 씨와의 위자료 합의 과정에서 처분해야 했기에 저희는 조용하고 경치 좋은 곳에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민석 씨는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수진 씨, 나 때문에 이런 험한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저는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이나 씨는 쉽게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도장을 찍은 후에도 매일같이 민석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그 예쁜 년한테 홀려서 인생 망치는 줄도 모르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거실까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민석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런 민석 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그 여자 마음 이해는 가요. 하지만 우리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민석 씨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잊지 마세요. 저는 마치 천사라도 된 양 그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이나 씨가 망가질수록 제 승리감은 더욱 선명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로 옮긴 직장 앞으로 최이나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회사에서 서슬 퍼런 위세를 떨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며칠은 입은 듯한 구겨진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길거리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남편 내놔. 내 인생 돌려달란 말이야.
저는 침착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나 씨,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민석 씨가 왜 당신을 떠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그 추한 성격과 집착이 민석 씨를 숨막히게 했던 거예요. 제 냉정한 말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경을 즐겼죠. 그런데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석 씨가 점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이나 씨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고 가끔은 저를 보며 최이나 씨의 이름을 부르는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나야, 제발 그만해. 그의 잠꼬대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불에 타는 듯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뺏은 남자인데, 내가 어떤 수모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를 그리워한다고? 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석 씨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기 위해 더 자극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의 건축설계 사무소, 그곳의 평판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죠. 저는 민석 씨 몰래 최이나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돈 봉투를 내밀며 제안했죠. 이거 줄 테니까 민석 씨 앞에서 사라져요. 당신이 옆에 있을수록 민석 씨만 더 괴로워져요. 하지만 그것은 제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민석 씨에게는 최이나 씨가 저를 찾아와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민석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는 곧장 최이나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수진 씨 괴롭히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민석 씨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이나 씨는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그 옆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다는 사실을요. 최이나 씨는 그날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죠. 민석 씨와 저는 결혼식을 준비하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고르고 가장 비싼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최이나 씨가 보란 듯이 내가 이겼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화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정말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때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석 씨인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죠.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민석 씨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얼굴에는 기괴한 미소를 띤 최이나 씨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죠. 수진 씨, 결혼 축하해요. 내가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받아줄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없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그녀가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얼굴을 향해 뿌리려 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액체는 제 팔과 드레스에 닿았고 순간적으로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염산이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겁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스태프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압했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얼굴은 가린 덕분에 큰 화상은 면했지만 제 아름다웠던 팔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최인아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정신감정결과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장애 판정을 받아 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수진 씨. 내가 그 여자를 진작에 정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그의 눈물을 보며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의 결말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흉터가 남은 제 팔을 보며 저는 제가 뺏은 것이 단지 한 남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대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인아 씨가 저에게 주었던 그 모욕과 고통은 이 흉터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감옥 같은 병원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저는 민석 씨 곁에서 그가 주는 평생의 속죄를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희는 예정대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치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단단한 결속력이 되었죠. 민석 씨는 이제 제 흉터를 볼 때마다 저에게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사랑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영원히 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제 흉터가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한 말이죠. 가끔 밤에 혼자 거울을 보며 팔의 흉터를 쓰다듬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훈장 같은 거예요. 최인아 씨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남자를 얻었고 재력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그녀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다는 쾌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가끔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거울 속의 제 표정이 점점 최인아 씨를 닮아가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를 감시하고 내 것을 뺏길까봐 불안해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에서 그 여자의 그림자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도 그 여자처럼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민석 씨는 요즘 부쩍 늦게 귀가합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가 제 흉터를 마주보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사실을요. 미안함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그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더 철저하게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체크합니다. 어느 날은 민석 씨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당신 정말 이나랑 똑같아지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경멸하던 여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저라니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행복인데 절대로 놓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석 씨의 마음이 떠나려 한다면 아이를 가져서라도 그를 붙잡아야겠다고 말이죠. 아이라는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면 그는 영원히 제 곁에 머물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최인아 씨는 가지지 못했던 아이, 그것이 제 마지막 복수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무섭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랑과 전쟁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죠. 저는 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선택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악녀라고 부르겠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쁘고 여전히 풍족하며 여전히 승자니까요. 오늘 밤도 민석 씨는 술에 취해 들어와 제 곁에서 잠이 듭니다. 저는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민석 씨, 당신은 영원히 내 거야.
아무데도 못 가. 제 목소리가 방 안을 서늘하게 채웁니다. 최이나 씨가 있던 병원에서는 가끔 편지가 옵니다. 읽지도 않고 태워버리지만 봉투에 적힌 그녀의 비뚤비뚤한 글씨체만 봐도 그녀의 절망이 느껴집니다. 수진아,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거야. 그 저주 섞인 말이 제 귓가를 맴도는 것 같지만 저는 애써 웃어넘깁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말로 이긴 걸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최이나 씨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걸까요? 정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녀는 없다는 사실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고 있죠? 사실 저도 가끔은 제 자신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저는 승자의 왕관을 썼고 이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묻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민석 씨와의 사이를 되돌리기 위해 제가 선택한 마지막 카드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민석 씨의 표정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기뻐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쇠사슬이 자신의 발목을 감싸는 것을 본 사람처럼 창백해졌죠. 하지만 그는 곧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노력할게요.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체념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제 곁에 묶어두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입덧이 시작되면서 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민석 씨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옷에 밴 냄새부터 확인했습니다.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는 아닌지, 혹시 술집에 갔다 온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살폈죠. 민석 씨는 처음에는 그런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 씨, 나 정말 일하느라 힘들었어. 제발 나 좀 믿어주면 안 될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팔에 남은 흉터를 보여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당신을 지키려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 팔의 흉터는 저에게 무기이자 방패였고 민석 씨에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그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상처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민석 씨의 사무실에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가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려는 목적이 더 컸죠.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민석 씨의 책상 옆에 앉아 도면을 살피고 있는 한 젊은 여직원이 보였거든요. 그녀는 긴 생머리에 맑은 눈망울을 가진 마치 몇 년 전 제 모습을 보는 듯한 눈부신 미인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그녀에게 아주 다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최이나 팀장이 저를 보며 느꼈을 그 불쾌한 질투심, 그 뜨거운 불길이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누구야?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제 비명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당황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수진 씨, 왜 이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디자이너야. 일 배우는 중이라고.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입 디자이너? 당신 이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나처럼 예쁘고 젊은 여자. 그래서 이 여자랑 여기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여직원은 겁에 질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정말 오해세요. 그녀의 그 가련한 눈물은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나도 그랬지. 나도 그렇게 울면서 민석 씨 마음을 뺏었지. 저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민석 씨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미안함이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경멸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최인아랑 똑같아. 아니, 그 여자보다 더해. 민석 씨의 그 한마디는 제 심장에 염산이 뿌려진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뺏기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하지만 민석 씨는 차갑게 등을 돌려 그 여직원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장은 번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에는 살기가 가득한 모습. 그곳에는 제가 그토록 혐오하던 최인아가 서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복수는 성공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여자의 영혼에 잡아먹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 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도 확인하지 않았죠. 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안감은 저를 잠식해 갔습니다. 혹시 민석 씨가 그 여직원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그 여자도 나처럼 민석 씨를 뺏으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 여직원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평판도 좋고 성격도 밝아 사무실에서 인기가 많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저는 지은 씨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최인아 씨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지 솔직하게 말해. 돈이 필요해서 그래? 아니면 민석 씨 배경이 탐나서 그래?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정말 대표님을 존경할 뿐이에요.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존경? 그 존경이 사랑이 되는 건 한순간이야. 내가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당장 사표 쓰고 나가. 안 그러면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몰라. 제 협박에 지은 씨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저는 드디어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석 씨가 집으로 돌아와 이혼 서류를 내밀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야, 수진 씨. 당신의 관계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아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몸만 나가. 이혼이라니요. 제가 어떻게 얻은 남편인데 어떻게 뺏은 자리인데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나를 죽이고 가.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저는 제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민석 씨는 질린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당신이 죽든 살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냉정하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인아 씨가 느꼈을 그 절망, 그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 이것이 그녀의 저주였구나. 나를 파멸시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나를 그녀와 똑같은 괴물로 만드는 것이었구나. 저는 배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아이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민석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없는 삶은 저에게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를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이죠. 저는 민석 씨의 설계 사무소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꿈, 그가 저보다 더 사랑했던 그 공간을 잿더미로 만들면 그도 저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는 다시 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친 생각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 저는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민석 씨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도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위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실 구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을 켜보니 그곳에는 지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표를 낸 후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지은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태워버릴 거야. 민석 씨가 사랑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저는 라이터를 켰습니다. 지은 씨는 저를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사모님,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를 생각하셔야죠. 아이라는 말에 잠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도면에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연기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 씨는 연기 때문에 콜록거리며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사모님, 빨리 나가야 해요.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불길 속에서 환영을 보았습니다. 불꽃 사이로 최인아 씨가 웃고 있었죠. 수진아, 이리 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저는 그 환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지은 씨의 용기 덕분에 저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사무실은 전소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 침대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거야. 방화제로 기소될 거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내가 데려갈 거야.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연기에 타버린 듯 나오지 않았죠. 민석 씨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예뻐서 사랑했던 게 아니었어. 당신의 그 열정적인 모습이 좋았던 건데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해버렸어. 안녕. 그것이 제가 들은 민석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감옥 같은 병실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제 팔의 흉터는 이제 더 이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저지른 죄악의 낙인일 뿐이죠. 지은 씨는 다행히 큰 상처 없이 회복했고 민석 씨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사무실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사연의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모도 남편도 돈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도요. 하지만 가장 슬픈 것은 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뺏으려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저를 갉아먹고 껍데기만 남겨두었네요.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최인아 팀장의 괴롭힘을 그냥 견뎠더라면 아니면 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겠죠.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찾아온 쓴맛은 제 인생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합니다.
그 아이만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누군가를 증오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기를 기도하면서요. 비록 제가 그 아이를 키울 수는 없겠지만 제 핏줄만은 이 잔혹한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제 삶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게 남은 긴 시간을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부디 평온하고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예쁜 수진이가 없으니까요. 그저 상처받고 일그러진 한 여자의 영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부디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